오늘은 개인회생을 개시결정까지 받았는데 그 뒤에 변제금을 못 내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미 연체가 되기 시작한 사람이나 또는 이제 개인회생을 시작할 사람인데 혹시 못 내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채무자회생법 제621조에 보면 변제 계획안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내셔야 될 변제금을 못 내면 절차가 폐지가 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게 받았던 금지명령, 개시결정 같은 모든 효력들이 무효화되고 사라지는 것이니까 채권자는 여러분을 상대로 다시 채권에 대한 독촉 추심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개인회생 신청한 이후에 이자 발생 안 했잖아요. 그것도 원래대로 전부 발생해서 여러분은 즉시 다 변제를 해야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몇 번을 변제금을 못 내면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가 되는가? 채무자회생법에는 몇 번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저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고, 채무자회생 규칙에 보시면 3회분에 대한 변제 금액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은 아니지만 법원의 내부 규칙에 따르면 3회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실무는 어떤가? 회생위원하고 회생법원의 판사님들의 실무는 3회 연체했다고 바로 폐지하지는 않고 보통 5회에서 6회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5회에서 6회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미납을 했을 때 즉시 폐지하기보다는 폐지 예정 통지서를 보내서 친절하게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까지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폐지를 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그게 채무자의 권리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5번, 6번 밀려도 법원에서 당연히 예정 통지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요구하실 권리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까지 법원이 채무자 형편 어려운 걸 아니까 넉넉하게 기간을 두고 기다려준다는 것이지, 3회분 불이행해서 폐지가 돼버려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연체하지 않고 변제금을 잘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5, 6회분 정도의 변제금을 누적해서 못 냈다. 그래서 폐지 예정 통지서가 날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말 그대로 폐지 예정 통지서일 뿐이지 사정 경고의 의미일 뿐이지 아직 폐지된 건 아닙니다. 폐지한다 빨리 내라, 이렇게 경고하는 의미일 뿐이지 폐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거기에 첨부된 진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진술서에는 뭘 적어야 되냐? 첫 번째는 연체된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가족이 누가 아파서 병원비를 썼다거나 또는 내가 갑자기 실직을 했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소명 자료도 있으면 첨부해 주시면 더 좋겠죠. 진단서라든지 병원비 내역이라든지 권고사직 당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첨부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납부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밀린 대금을 마련해서 다음 달까지 납부를 할 것인지, 또는 밀린 대금을 일정하게 나누어 가지고 매달 내가 내는 변제금에 밀린 대금 나누어서 변제하겠다는 요 금액을 더해 가지고 매달 얼마씩 변제해서 언제까지 다 납부하겠다는 식으로 자기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법원에 보내줘야 됩니다. 중요한 핵심은 우리 채무자회생법에는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행이 가능한 사람이다. 일시적인 사유, 한정적인 사유로 내가 변제를 못하고 연체가 된 것에 불과하지, 그 일시적인 사유는 해소가 되었고 나는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일시적인 병원비, 일시적인 사직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다시 취업했다. 병원비는 이제 덜 들어갈 것 같다. 가족 중에 누가 도와줘서 병원비를 낼 것 같아.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나는 이행할 능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고도 내가 밀린 대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법원에서 드문 일이긴 하지만 폐지 예정 통지도 없이 한 방에 폐지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주 내에 즉시 항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1심에서 지면 2심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개인회생하는 절차에서 내가 변제금을 못 내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해서 내가 변제금을 내겠다는 취지로 즉시 항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밀린 변제금을 한 번에 전부 다 납부를 해 주셔야지 즉시 항고를 받아주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대금을 마련해서 실제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즉시 항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사유로 내가 변제를 못했지만 그 사유는 해결되었고 나는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소명을 하는 절차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셨겠지만 법원에서 굉장히 선처를 많이 해주죠. 채무자 개인의 사정으로 변제를 못해서 개인회생을 통해서 분할 변제를 하겠다고 해놓고 미납하면 폐지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미납한다고 바로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기회를 3번 주라고 규정을 만들어 두었고 실무상은 3번을 넘어서 5번, 6번 정도 연체되어야지 문제를 삼는데 그것도 즉시 폐지가 아니고 폐지 예정 통지까지 친절하게 보내줘서 시간을 준단 말이죠. 폐지 예정 통지를 받으면 그제라도 납부를 하면 절차는 계속 살려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변제를 못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즉시 양도를 해서 밀린 대금을 변제하면 내 절차는 다시 살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어려운 형편을 알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주고 시간을 좀 더 주고 있다. 이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변제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법원에서 많은 시간을 주고 규정된 것보다 더 많이 봐줬는데 그래도 끝끝내 변제를 못하고 폐지가 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분들은 사실상 변제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실상 재취업이 불가능해졌다든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취업 자체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개인 파산을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알아보시거나 다른 길을 알아보셔야 할 건데 특히 주의하실 게 주식, 코인, 토토, 사치, 과소비, 낭비 이런 거 많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가는 선고나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치, 과소비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변제금이 밀리면 주변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최대한 밀리지 말고 폐지되지 않도록 변제를 열심히 해보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